데이 끝나고 왔는데 오늘 진짜 탔거든요. 8시간 동안 이제 물 거의 못 먹고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근데 뭐 간호사라고 완전 나쁜 것도 없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혹시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간호학과에 갈 학생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께 간호사의 진짜 장점과 단점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고요. 혹시라도 이제 간호학과 고민 중이거나 뭐 이직하거나 전과 고민 중이신 분들 있으면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5년차 간호사고요. 병동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고 응급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의 장점 첫 번째, 3교대라서 시간이 매우 자유롭다. A 근무가 보통 한 4시쯤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완전 통째로 다 남아요. 그래서 데이 끝나고 칼퇴 하면은 이제 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것저것 일상생활, 취미생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갓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4시에 퇴근하고 나서 한 10시, 11시까지 뭐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뭐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갓생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브닝은 오후 2시 출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전 시간이 완전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늦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뭐 야식 먹을 수 있고 뭐 술 같은 거 밤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월드컵이나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그 지구 반대편에서 할 경우에는 시차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나이트는 장점은 없어요. 나이트는 그냥 퇴근하고 나서 완전 기절해서 자기 때문에 나이트 장점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중에 쉬는 날이 있다. 저는 이게 간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중 휴무가 있으니까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가도 주말보다 사람이 훨씬 적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는 더현대 서울 처음에 생겼을 때도 주중에 가가지고 막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말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안 느껴도 된다는 점, 이거 진짜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중에 3일 연달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3오프라고 하죠. 오프가 3개가 있으면은 2박 3일로 뭐 국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 하면은 일본은 솔직히 2박 3일에 후쿠오카도 갈 수 있고 도쿄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연차를 쓰던지 아니면 금요일에 연차 써야지 가능하지만 그 간호사는 뭐 화, 수, 목 이렇게 약간 비성수기일 때 놀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진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회사원 친구랑 얘기해서 알게 된 건데 매일 쉬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이제 듀티 근무다 보니까 그 한 듀티 때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한 달에 10번 만나면 진짜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 교대 시간에 만나는 거 제외하고 한 듀티 때 같이 일하는 게 10번이면 진짜 많다고 느낄 정도로 한 달에 10번도 안 봐도 된다, 싫은 사람을.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주 5일 일하니까 한 20번을 매일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싫은 사람을 매일 안 봐도 된다는 거, 그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점 파트, 첫 번째, 바쁠 때는 정말 물도 못 먹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리고 밥 못 먹어요. 진짜 과장 아니고 저는 바쁠 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8시간 내내 일한 적도 있어요. 어차피 뭐 물 못 마시는데 화장실 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못 가고요. 그리고 신규 때는 진짜 밥을 안 먹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뒤에서 밥 먹어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 10분 동안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응급이 터지거나 혹여라도 이제 일을 놓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서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밥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살 완전 엄청 빠집니다. 진짜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니까 살 진짜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병동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 모르죠. 한 70대 되신 분이셨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그거 어디에 뭐 찌르면은 니네 어떻게 될 줄 알고 나한테 뭐 이렇게 행동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거는 좀 당황스럽고 웃긴 한데 환자분이 대변 보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화장실 안내를 해드렸어요. 걷는 게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많이 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응급실 중앙에서 대변을 보셨어요. 갑자기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은 이제 술 먹은 분들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 보세요. 네, 그냥 자리에서 소변 보세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점. 근데 진짜 이런 일 많이 겪다 보면은 조금 인류애가 사라져요. 진짜 욕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많습니다. 단점 세 번째. 3개월 차에 환자 10명을 맡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신규 때인데 기본적으로 프리셉터 교육이라고 그 신규 간호사한테 이제 고연차 선생님 붙여가지고 교육해주시는 시간이 거의 2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개월 하고 나서 신규 독립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한 게 내가 입사한 지 3개월 차잖아요. 그리고 난 일을 시작한 지 진짜 1일도 안 된 거잖아요. 1차 되자마자 바로 나한테 10명의 환자가 내 담당이 됩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은 제가 이렇게 10명의 환자들의 목숨을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 백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차치 선생님도 똑같이 10명을 보는데 그 선생님도 바쁘니까 저를 절대 케어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처방 나면 처방 나는 대로 하고 일단은 그냥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벌판에 그냥 던져져요. 심적 부담과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진짜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이슈가 되는 태움. 태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나쁜 문화라고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슈화가 되고 해서 저연차 쌤들이랑 뭐 할 때는 태움 그래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막 15년 차,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태움이 엄청 많았던 때라가지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게 무슨 태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저는 업무로 혼을 내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간대에 약을 줘야 하는데 조금 한 1, 2분 늦게 줬다. 중요한 약물이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 이거는 이러이러한 약물이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약물인데 선생님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1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커버를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혼을 내면서 난 진짜 너한테 간호받는 환자들이 너무 불쌍해.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다른 친구는 진짜 이런 얘기 들었대요. 너 니네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자기 인격을 되게 깎아먹는 행동인데 그게 그렇다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수 선생님이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수 선생님이 뭐냐면 파트장이거든요. 근데 파트장이 제 다른 동기한테는 야 근데 너 왜 출근하는데 흰 양말 신고 와?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흰 양말 안 되나요? 이러는데 흰 양말 누가 신고 와? 누가 출근할 때 흰 양말을 신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흰 양말 신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 친구가 싫었던 거겠죠. 그리고 제 친구 선생님은 볼펜으로 이렇게 쿡쿡 찌른대요. 볼펜으로 이렇게 꾹꾹 찌르고 여기 안쪽 살 엄청 연하잖아요. 이렇게 몰라와서 이렇게 꼬집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선생님도 계시다. 파트장님도 계시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태움의 끝은 한도도 없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은 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추세라는 거. 일단은 아주 큰 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장점은 이제 3교대라서 시간이 자유롭다, 주중 휴무 있다, 그리고 뭐 3일 연달아서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쉬는 사람 안 봐도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단점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일할 수 있고 화장실 못 가고요, 밥 못 먹고요, 그리고 엄청 강한 근무 강도 있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스트레스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차 때부터 환자 10명을 맡아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과 서름 있고, 그리고 제일 극혐인 태움 문화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간호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뭐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이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